네, 내 인생의 책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 4번에 걸쳐서 40권을 소개했고요. 이번에도 또 5번째로 또 10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만식의 탕류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청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민족의 운명과 현실을 부정적으로 파헤치고 시대의 고난을 증거했던 최만식의 대표소설 탕류.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5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1939년에 방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식민지 경제소통의 창구요 수탈의 전초기지였던 군산에서 벌어지는 반민족적 작태와 마성적 자본주의에 의해 타락한 남성들의 작태가 맑은 물이 점점 더러워지듯 생활의 고난과 추잡한 인간성을 드러내며 순수한 인간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일부를 제외한 수많은 민중들의 피폐함이 근대화의 가면을 쓴 무리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면서도 그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너무나도 뻔했죠. 아직 여물지도 않은 핏덩어리 같은 제 자식을 팔아먹는 것이죠. 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뿌리를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참담함까지 선사한 책이었고요. 재작년에 제가 군산에를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탕류 최만식 문학관도 가봤고요. 이 탕류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책 두 번째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책이고요. 가치 있는 행동을 직접 보거나 역사책 속에서 그것을 접했을 때 우리는 정신과 성격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행동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 책을 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플루타르코스가 책 저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 제정기의 그리스인 철학자이며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 로마 영웅 50인과 그들 중 유사한 영웅 23쌍, 19쌍은 별도의 장을 빌려서 비교 분석 평가하면서 중국의 사기열전과 닮았고 전쟁의 박진감이나 리얼한 묘사에서는 삼국지를 닮은 서양의 위대한 비교 열전입니다. 저자 본인의 판단이지만 각 영웅들의 위대함은 물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점까지 샅샅이 까발리면서 공과의 크기나 도덕성, 인물의 됨됨이와 사사로운 생활까지도 비교 분석합니다.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비슷한 인물끼리 짝을 맞추었네요. 인류 역사를 흔들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울 뿐만 아니고 독서하는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네, 세 번째는 유명한 책이죠.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1498년 29세에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장으로 오르면서 10인위원회 비서도 겸직한 마키아벨리는 15년간 외교적 재능을 발휘하다가 1512년 메디치가의 복귀로 관직을 이룬 후에는 반 메디치 모의 사건에 연루되면서 투옥과 고문까지 당합니다. 추록 후에 시골 농장에서 운동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걸 잃은 후에 조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1527년 메디치 정권이 축출되고 급진 공화정부가 수립되어 기대했던 비서자리에 임명되지 못하자 큰 낙담 후에 니콜로는 세상을 등집니다. 읽고도 읽어도 언제나 새로운 뭔가를 선사하는 고전 중의 고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나라 책입니다. 라틴어 수업 한동일. 요건 한 5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정말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을 가장한 인문학 수업이었어요. 카톨릭 사제이면서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인 동시에 지금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강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쓴 당시에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요.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는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했던 초급, 중급 라틴어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총 28개의 라틴어 문장을 소주제로 잡아서 설명하면서 라틴어와 관련된 어학, 역사, 사회문화, 철학, 신학, 법, 교육, 풍습 등 가히 종합적인 인문학 수업을 펼치는데
그야말로 책 내용에 푹 빠지도록 만들면서도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문장, 명문들을 아주 박아놓았습니다. 아주 이 책을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인생 경구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책 5번째는 세계사 편력입니다. 자와할랄 네이루의 책인데요. 1919년부터 마하트마 간디 밑에서 독립투쟁을 했고 1947년 독립 이후에는 초대 총리가 된 저자가 1930년 10월 26일부터 33년 9월 8일까지 옥중에서 훗날 역시 총리를 역임한 1917년생 외동딸 인디라 간디에게 쓴 총 196회분의 편지글입니다. 서구 편향적 시각에서 주체적이며 객관적 세계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글로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글들이 얼마나 서구 중심의 시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옥중에서 편지로 남아 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성숙한 대화를 시도하는 저자의 글은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딸에게 적극적이고 왕성한 탐구심을 부여하려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가 예민한지는 몰라도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책으로 훌륭한 책을 꼽았습니다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코리아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종속국이었다는 것. 둘째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전 아시아 지역이 벅찬 감격과 자신감을 얻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역사에 대한 저자의 기술을 보면서 다른 지역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편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만큼 세계사를 기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겠지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의 역사 비평과 역사적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두 가지의 좀 불편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민주주의와 교육, 존 듀이의 책입니다. 민주사회의 깃들은 여러 이념을 찾아 명시하고 이들을 교육이 응용하여 공교육의 건설적 목표와 방법을 제시한 1916년에 나온 책입니다. 민주주의의 발달은 과학이라는 실험적 방법의 발달과 생물학의 진화론 및 산업기구의 재편성과 결부되죠. 지속적 생존 노력은 생명의 본질이며 끊임없는 새로움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실용주의를 강조한 철학자이며 철저하게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주장한 교육학자인 저자가 펼치는 교육에 관한 이론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에도 매우 적합하고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물론 모든 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시대와 지역을 상징한 한 철학자의 광범위한 교육개론에 교육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변신론입니다.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의 책이고요. 자,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며 철학, 신학, 수학, 과학, 언어학, 논리학, 역사학 등에서 빛을 발한 라이프니츠가 그의 황혼기의 사상체계 전반을 모아서 1710년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신의 선과 인간의 자유 및 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신이 악의 주체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신론이죠. 책 제목이. 우리 주위에 참혹하고 잔인한 크고 작은 죄악들이 더 큰 선을 위하여 혹은 우주의 질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이 신을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어쩌면 이렇게 확고한 이론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주로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벨과의 논쟁이 주요 내용이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비롯해 수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주장을 분석, 비교, 검토하면서 저자만의 실론을 완성합니다. 이 책의 역자라는 사람이 이근세라는 사람인데요. 그 역자의 주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니츠가 볼테르의 조롱과 쇼펜하우의 분노를 샀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최고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시대가 지나면서 지성의 발전으로 그 전의 세상이나 이론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수도 있겠죠.
토마스 에스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통찰했듯 과학의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론과 법칙들 역시 한갓 패러다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학적, 종교적, 신학적 분석서들은 인간의 사유에 그 대단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지나간 한물간 이론인 줄 알면서도 저자들의 노고와 사유의 정도가 엄청난 뇌의 활성화를 유도하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 8번째는 비교적 최근의 책입니다. 편견의 종말입니다. 토드 로즈의 책이고요. 인간 만사에서는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던 문제들에도 때때로 물음표를 달아야 볼 필요가 있다. 버트런드 러셀의 말인데요. 여기에 이 책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교육 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 사상가이면서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개개인을 무시하는 편견주의자들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급진적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네요. 그만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편견주의라는 함정은 개미지옥처럼 웬만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보편적 신념으로 화석처럼 굳어진 사상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보다는 사회 전 계층과 영역에서 편견주의에 의한 서열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더욱 필요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내 인생의 책으로 꼽았습니다. 9번째는 에드워드 W.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고와 관념을 또 고쳐야 할까요? 오리엔탈리즘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주 뿌리 깊고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말미에 적지 않은 분량의 역자, 이 역자는 박형규 씨인데요. 진보학자죠. 그분이 급진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으로 저자보다 한수를 더 뜨고 있긴 합니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적으로 오리엔탈리즘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유명 인물과 저서들이 오리엔탈리즘에 젖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환상을 깨야 하고 더 나아가 동서양 구분 자체를 없애야겠죠. 구분보다는 그 우열을 없애야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당장이라도 말끔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내 인생의 책, 그 마지막 책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수전 브라운 밀러의 책입니다. 요거는 제가 4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남성으로서 이런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고요. 제가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간은 의도적으로 여성을 적대하는 폭력 행위로 여성을 모욕하고 비하합니다. 당한 여성은 수치심의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부주의함을 죄책감으로 느끼며 보복의 두려움과 함께 가혹하고 끈질긴 의심과 냉소까지 견뎌내야 하죠. 남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점유 행위로 강간을 본 법의 출발은 현재까지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모습이며 여전히 남성 중심적 관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라는 부제를 다룬 이 책은 1970년대 전투적 급진 페미니스트인 저자의 1975년 작품으로 강간당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자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묻던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낸 저자의 용기는 페미니스트 저술 역사의 기념비적이라는 찬사를 불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뽑은 내 인생의 책 5번째 10권을 또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또 조만간 6번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인생의 책은 이렇게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권하는 또 추천하는 내 인생의 책은 무엇입니까?